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드디어 2024년 코레일 상반기 채용 공고가 발표났습니다. 원서 접수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필기 시험은 4월 6일이고요. 필기 합격자 발표는 4월 15일인데 면접 시험까지의 시간이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일반적으로 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면접 준비 시간이 짧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부터 채용형 인턴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아마 성적순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5주 동안의 인턴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코레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공채는 817명을 채용을 하고요. 이번에 기관사가 다소 적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전에 워낙 많이 뽑아서 줄어들지 않았냐. 그리고 눈길이 가는 부분은 사무 영업이 상당히 많이 뽑는다. 특히 수도권에서 근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토목과 전기통신도 많이 뽑으니까 여러분들 다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채 지원 시에 체험형 인턴으로도 근무하고자 하는 0명을 선택하셔서 근무를 해 보시는 것도 나중에 다른 곳에 지원을 할 때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사무 영업 파트에는 고객 안내, 상품 홍보, 박물관 관리 등등 여러분들이 체험할 만한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특히 안전과 관련된 경험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면 더더욱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제가 매번 공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고 필기 시험을 대부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적부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이 서류에 당연히 합격을 하고 필기 시험으로 결정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적부 형태로 진행이 되던 자소서가 올해 하반기부터 자소서는 정성평가 영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서류 전형 방식이 변경되는 부분을 공고문에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평가를 개량화해서 고득점 순으로 채용 인원의 10배수 인원만 필기 시험을 부여한다. 일반 전형은 자소서가 78점이고, 이 고졸 전형, 장애인 전형, 보훈 전형은 자소서가 무려 88점이다. 이렇게 지금 변경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자소서가 마지막 적부라는 점을 꼭 유념하셔서 이번 상반기 기회를 살리십시오. 특히 자소서를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번 상반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는 천자로 글자 수가 또다시 늘어났습니다. 천자를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고 리뷰기 때문에 간단히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갈등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적어보아라 라는 이런 대표적인 자소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일이나 대외 활동에서 고객의 의견을 또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 경험. 이 얘기는 결국 이전에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을 물었을 때랑 평가하는 부분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엔 이 사례를 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이력 중에 고객의 유형을 분석을 해서 어떤 특정 계층에게 서비스를 내가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이런 부분을 계획 과정부터 적용 그리고 결과까지 작성을 하시면 크게 어려운 자소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자소서는 아마 이 3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코레일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업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기여할지를 물었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항목이 3번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3번은 글로벌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직무별로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 기여 방안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별도의 라이브 특강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꼭 미리 댓글로 신청 방법 남겨드릴 테니까 꼭 신청을 미리 해두십시오. 지난 상반기에도 라이브 특강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방향을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4번 또한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원 분야나 또 본인의 관심사에서 이 성취했던 경험, 그리고 뿌듯하게 생각했던 사례, 이 부분을 적고 그런 경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입사 후의 기여 방안, 이 부분도 역시나 어려워할 수 있으나 여러분 공동체 정신 발휘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작성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항목이니까, 직무 내의 관심사, 또 그 직무 관련 경력 내에서의 성과,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을 작성해도 좋지만 이 공동체 정신의 이 공익지향적인 가치관도 작성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잘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룰 거니까 미리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블로그에 올려드렸으니까 우리 한문희 사장님이 올해 코레일 신년사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올해 코레일이 어떤 식으로 갈 겁니다, 이런 점들을 요약해서 전달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소서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적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충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대충 쓰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남의 것을 보고 그대로 베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지난 상하반기, 특히 하반기에는 자소서 작성했던 내용의 진위 여부의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번에 자소서 쓰실 때 천자라 하더라도 700자 이상만 챙겨 주십시오.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거는 온라인상에서의 다른 자소서를 베끼는 겁니다. 그대로 내는 거는 아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기 전형도 역시나 전공과 NCS 중심으로 그동안에 보아왔지만 하반기부로 이 시험 문항수가 변경이 되며 철도 관련 법령이 추가가 된다, 이런 점도 있으니까 체크를 하십시오. 면접도 전에 해왔던 방식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일단 면접 시험의 평가 요소가 기존의 공기업에서 항상 평가하는 평정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새롭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입 자원의 자세, 당연히 주도적으로 배우려는 자세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열정과 마인드, 직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나중에 면접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코레일은 면접 수준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전까지는 코레일은 무조건 면접 전형으로만 최종 합격자를 가렸습니다. 이번부터 바뀐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보시면 이 필기 시험에 50%가 들어가고 면접에 50%가 또 이렇게 들어가서 합산해서 우리 서울교통공사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일단 필기를 잘 보셔야 되겠지만 분명 면접에서 또 다시 갈리겠죠. 하지만 실기를 보는 분들은 이미 필기와 실기가 7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이 동점자들이 많다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실제 예전만큼은 중요하지는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또 면접도 끝까지 잘 봐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채용은 역시나 대규모 채용입니다. 이렇게 계속 뽑을지 안 뽑을지는 코레일만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채용 인원이 있을 때 여러분들 꼭 가셔야 됩니다. 점점 자격증부터 자소서, 필기, 면접까지 점점 경쟁자의 수준은 높아지고 능력치가 뛰어난 분들끼리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실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런 좋은 기회 잡으셔서 꼭 한 자리 차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자소서 작성 방향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이번 코레일 모두 합격합시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